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우리 유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2025년 7월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반구천 암각화. 아, 드디어 됐죠. 네. 여기에는 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이거는 뭐 동물 그림으로 유명하고요. 또 천전리 각석이라고 해서 그림이랑 글자까지 같이 있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또 공룡 발자국 화석까지 있으니 시간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네, 선사시대부터 또 역사시대, 심지어 그 이전 시간까지 다 품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 놀라운 유산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또 세계 유산이 되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 반구천 암각화가 왜 그렇게 가치가 높은지, 또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그리고 아직 남은 궁금증들은 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유산의 진짜 중요성을 느끼실 수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암각화가 뭐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뭐 몇만 점 된다고 하던데. 네, 장소로 따지면 10만 곳, 점수로는 2천만 점이 넘는다고 추산하죠. 그런데 그중에서 36번째로 우리 반구천 암각화가 등재됐다는 건 뭔가 확실히 특별한 게 있다는 거겠죠. 네, 핵심은 역시 고래사냥 장면입니다. 이게 다른 암각화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특징이거든요. 고래 사냥이요? 네, 반구대 암각화에 보면요. 귀신고래, 향유고래, 혹등고래 이런 다양한 고래가 한 60여 마리나 그려져 있어요. 와, 60마리나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고래를 그렸다 이게 아니고요. 작사를 맞은 고래 모습, 또 새끼를 업고 가는 어미고래, 고래 잡는 배, 작살, 심지어 그 잡은 고래를 끌어당길 때 쓰는 부구라는 도구까지. 부구요? 아, 그 부표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포경 활동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당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체계적으로 협동해서 사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와, 그냥 그림이 아니라 거의 뭐랄까 해양 다큐멘터리 수준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고래 말고도 육지동물도 많다고 들었어요. 호랑이나 사슴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한 300점 넘게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요. 호랑이, 사슴, 멧돼지 이런 육지동물들도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천전리 각석은 매력이 좀 다른데요. 아, 천절리요? 거긴 글자도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각석이라는 이름처럼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기하학적인 문이나 동물 그림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신라시대 화랑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왕과 왕비가 다녀갔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와, 그럼 선사시대 그림이랑 역사시대 글자가 한 곳에 있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선사시대의 어떤 주술적인 믿음과 역사시대의 기록 문화가 겹쳐진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장소가 뭔가 특별하고 신성하게 여겨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처에 공룡 발자국까지 있으니 진짜 한자리에서 수억 년의 시간을 만나는 셈이네요.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은 정말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산이 물에 잠겨서 훼손될 뻔했다니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물고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얼마나 심각했나요? 아유,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죠. 1965년에 바로 근처에 사연댐이라는 댐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 후로 반구대 암각화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매년 몇 달씩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나기를 반복한 겁니다. 계속요. 네. 근데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가 쉐일이라는 종류의 암석인데 이게 퇴적암이라서 층이 많고 물에 굉장히 약해요. 쉐일이요? 네. 그러니까 물에 젖었다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위 표면이 막 부스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런 훼손이 계속된 겁니다. 아,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도 계속 반려되고 그랬던 거군요. 맞습니다. 보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고 하던데요. 이게 참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많은 논의와 갈등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안들이 있었나요? 댐의 물길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리자. 아니면 암각화 앞에다가 보호하는 댐을 또 쌓자. 심지어는 그 물 높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투명한 물막이 벽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었어요. 투명 물막이요. 신기하네요.
네,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환경 파괴 우려가 있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해서 번번이 무산됐죠. 아하. 그러다가 마침내 2024년에 사연댐에 수문을 3개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수문 설치요? 네, 이걸로 평상시에는 댐 수위를 암각화보다 항상 낮게 유지하는 거죠. 홍수 때만 빼고요. 아하,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2030년 완공 목표인데 이런 적극적인 보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이번 유네스코 등재 결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요. 이 엄청난 그림들, 도대체 언제, 누가 그린 걸까요? 이것도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죠. 왜냐면요. 암각화 자체에서 직접 연대를 측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걸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주변 유적에서 나온 유물이나 아니면 그림의 스타일, 뭐 이런 걸 보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아직 딱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주장들이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신석기 시대 제작설하고 청동기 시대 제작설, 이 두 가지가 맞서고 있어요. 신석기랑 충동교, 그 시대 차이가 꽤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신석기 제작설은 보통 기원전 한 6천년경으로 보고요. 청동기 제작설은 기원전 1000년경 정도로 봅니다. 몇 천 년 차이가 나는 거죠. 와, 근거는 각각 뭔가요? 신석기 쪽은요. 근처에 있는 동삼동 패촌 같은 유적지에서 고래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창녕 비봉리라는 곳에서는 8,000년 전 배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런 걸 볼 때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해양 활동이 활발했다. 그래서 고래 사냥 그림도 그때 그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반면에 청동기 제작설은 그림을 새긴 도구나 기법, 그리고 주변에 청동기 시대 유적이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 둘 다 그럴듯한데요. 네, 그래서 아직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그렸을까요? 이런 그림들을 왜 남겼을까요? 그냥 뭐 심심해서 그린 건 아닐 테고. 그렇죠. 가장 유력한 설명은 역시 사냥이 잘 되기를,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기를 기원하는 어떤 주술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보는 겁니다. 아, 제사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반구천 일대가 선사시대부터 뭔가 신성한 공간,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을 거라는 추정이 많아요. 그림이 새겨진 위치를 한번 보세요. 비바람을 피하기 딱 좋은 약간 처마처럼 튀어나온 바위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무데나 막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장소를 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록이나 뭐 낙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담아서 새긴 어떤 신성한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통해서 정말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삶, 그들의 생각, 또 염원까지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려는 노력까지요. 바위에 새겨진 고래와 호랑이가 마치 시간을 넘어서 저희에게 막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암각화는 단순한 옛날 그림이 아니라 정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침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이어져야겠죠? 네, 정말 기대됩니다. 어쩌면요, 그 사연댐 때문에 물에 잠긴 지역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새겨진 바위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살아있는 역사, 반구천 암각화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